순서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 개선의 추진 배경은 앞서서 많이 말씀들을 해주셨지만 이 선용품 공급업이 사실상 수출과 유사한 행위이고 유사한 효과를 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무역법상 수출의 정의, 수출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아서 수출 실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부산광역시 그리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등 그리고 항만산업연합회 이런 협회에서 많은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고 이에 저희가 이제 연구 용역이라든지 업계 간담회를 거쳐서 작년 10월 국무총리 주재 확대무역 전략조정회의를 통해서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외무역 관리 규정은 1월 1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시행 중에 있고요. 다만 이제 시스템 구축에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지금 오늘 3월부터 시스템 발급을 실적 확인서 발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월 1일자부터 법령이 효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22년 1월 1일자부터의 선용품 공급 실적은 모두 수출 실적으로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도 개선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선용품 수출 실적을 대외무역법상의 수출 실적의 개념으로 인정을 하게 되었고요. 다만 이제 모든 선용품이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세 가지 요건 하에 수출 실적이 인정됩니다. 첫 번째는 외화를 받고 있다. 외화를 획득한 행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외환 선박의 선박 용품을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선박 용품이 아니고 관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박 용품 등에 관한 고시 따른 외국 선박 용품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 실적 인정 금액은 적재 허가서에 기재된 금액에 해당되고, 수출 실적 인정 시점은 적재 허가서에 기재된 허가일을 기준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제 직접 수출 실적은 이제 계속 이어서 설명이 드리겠지만 한국무역협회를 통해서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되고, 선용품 업체에 공급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간접 수출로 실적을 인정받으실 수 있는데, 이거는 케이트넷을 통해서 확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확인서를 받으실 수 있는지 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무역협회와 케이트넷에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무역협회 회원지원실 홍승범 사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이런 내부 설명회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다시 소개되는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이 자리에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선용품 공급 업체가 어떻게 수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스템 매뉴얼을 가지고 제가 하나하나씩 차분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무관님께서도 다 말씀하셨지만 2월달에 대외무역관리 규정이 개정되고 나서 저희는 2월 말에 이 시스템을 구축을 완료해서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고 2022년도 관련 실적은 이제 여기 시스템을 통해서 다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기 나와 있는 한국무역협회 지금 제가 membership.kita.net이라는 사이트 주소를 걸어놨습니다. 이거 하나는 꼭 기억을 하시고 신청하실 때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건지는 제가 하나씩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상자 매점. 먼저 지금 저희 무역협회는 저희 무역협체 이제 회원사들로 이루어진 저희 단체입니다. 이제 그 관련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조건을 먼저 선행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저희 무역협회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회원 가입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면 온라인 사이트에 그냥 가입하는 가입 회원 절차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로그인을 통해 가지고 회원 가입을 통해서 간단하게 업체 정보와 등을 입력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모든 이 수출입 관련 통계 관련해서는 대외무역
대무역법 시행령 21조에 의해서 무역업 고유번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 무역업 고유번호는 저희 협회 온라인 사이트에서 무역업 고유번호 발급이라고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업로드를 해가지고 24시간 이내에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 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단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무역업 고유번호를 발급받으셔서 이 시스템에 접근하시고 실적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무역협회 아까 membership.kita.net에 들어오시면 여기에 지금 무역 관련 증명서 발급, 그 다음에 그 앞에 수출입 실적 증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로 들어오셔서 수출입 증명서 안에 발급 안내 밑에 발급 신청이라는 그 또 메뉴가 있습니다. 그 메뉴에서 클릭을 하셔가지고 첫 번째 상단에는 수출입 실적, 용역 전자적 우체불, 그 다음 선용품 증명서 발급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메뉴를 탭하시고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이제 온라인으로 가입을 하고 나면 이제 무역 고유번호가 발급된 상태로 하면 여기에 이제 업체명, 그 다음에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무역 고유번호가 그대로 기본 정보상에 이렇게 기재가 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업체 기본 정보는 이렇게 기재가 되고 그 다음에 해주실 거는 그 밑에 그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하나를 첨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 스캔본을 첨부 파일을 열어서 하나로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소유 구분, 상장 구분, 크기 구분, 전업 구분은 그냥 간단하게 선택해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기존 실적 포함 여부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지금은 이제 다 처음으로 이 관련된 실적을 업로드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미포함이라고 기재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고 이제 나중에 뭐 1년치나 해당 연도를 다 포함한 실적으로 인정받고 발급 받으실 때는 기존 실적을 포함하는 버튼을 누르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담당자명, 그 다음에 핸드폰이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신청을 하시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심사를 하다가 뭐 기타 문의사항이 있거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바로 담당자한테 연락을 해서 필요하면 보완 요청을 하거나 연락 드리는 용도로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작성날에 하나씩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서 약관에 동의합니다. 다음 하고 확인하고 임시 저장을 하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지금 이제 수출입 실적 확인 기간이라고 이제 제일 위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22년도 1월부터 이제 공급하는 실적부터 다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2월 22일 날 실적을 공급을 했다 허가 신청서에 나와 있는 그 일자에 맞춰서 해당 일을 2월 22일로 이렇게 클릭을 해 주셔서 잡아주시면 되고요. 발급 용도는 뭐 국민기관 제출 뭐 이렇게 간단하게 서술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 무역협회가 대무역 관리 규정에서 지금 이 다른 수출입 실적도 하지만 이 선용품 관련된 부분도 무역협회가 발급한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딱 3가지 서류만을 지금 가지고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업자 등록증, 그 다음에 지금 활용하고 계시겠지만 그 세관이나 관세청에서 발행하는 적재 허가서 그 스캔본을 하나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보이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인보이스는 이제 업체에서 그 달러화로 그 선용품 공급을 할 때 발행하는 그 인보이스를 올려 놓으시면 이 서류 제출,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은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적재 허가서, 인보이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아까 이제 보통 관행적으로 이 달러화 베이스로 이렇게 인보이스를 다 발행하고 하신다고 들어서 저희도 산업부와 협의를 해서 달러화 인보이스를 여기다가 업로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든 첨부 파일을 다 업로드를 해 주시고 나시면 이제 그 밑에 그
이제 예를 들어 그 적재 허가 신청서에 이제 여러 품목이 있을 수도 있고 단 품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 품목일 경우에는 여기에 그 라인을 추가하셔가지고 그 엑셀 업로드하는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하나씩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적재 신청 번호는 적재 허가서에 있는 신청 번호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선명, 그 다음에 허가 일자,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국적, 그 다음에 금액을 차례대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이제 그 부분이 나중에 저장을 하면 자동으로 반영이 돼서 저희들이 심사하는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상단에 있는 거는 이제 전체 그 공급한 건에 대해서 전체 금액이고요. 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그 세부 품목들로 어떤 부분이 들어가는지를 이렇게 클릭 하셔가지고 내용을 그 엑셀 칸에다가 채워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요거를 바로 저장을 하고 접수하고 신청을 하시면 이게 바로 실시간으로 그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보통 지금 저희가 다른 뭐 용역 전자적 우체물 수출 실적 인정도 신청하시고 나서 3일 아니면 5일, 일주일 이내로 저희들이 심사를 완료해서 승인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심사를 하는데 뭐 서류가 좀 부족하거나 좀 추가적인 보완이나 소명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따로 연락을 드려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 자료나 뭐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판단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승인이 되게 되면 먼저 3가지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접수를 완료하시면 저희들 사이트에는 접수 중이라고 뜹니다. 근데 이제 담당자가 요거를 접수를 확인하면 바로 심사 중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데요. 심사 중에는 그 모든 이 신청한 것에 대한 그 수정은 이제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체 입장에서는 접수 중인 상태에서만 뭐 수정 사항이 생기면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심사 중이면 이제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신청을 하시고 나서 이제 저희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확인하시냐 보면은 무역 관련 증명서 발급, 그 다음에 증명서 신청 이력 조회에 선용품 신청 이력이라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 신청 기간 같은 거를 조회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이제 뭐 예를 들어 지금 뭐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라고 해서 지금 이제 저장이 됐고, 지금 이제 아직은 미발급 상태고 지금은 이제 접수 중이기 때문에 이제 수정하실 수 있는 수정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 버튼을 통해서 필요하시면 수정을 하시고요. 이제 만약에 이제 수정을 이제 최종 완료하시게 되고 나면 먼저 제가 밑에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에 이제 저희들이 뭐 조금 뭔가 부족하면 거기다 코멘트를 달아가지고 뭐 반려 처리를 합니다. 반려 처리가 되면 아까 담당자의 이메일과 저기 핸드폰 문자로 바로 어떤 사유로 뭔가 부족합니다라고 이렇게 반려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그 부분을 보완하셔가지고 올리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정할 수가 있고, 이제 만약에 그 발급 승인이 완료됐다. 그러면 이제 그 3번에 보는 것처럼 인쇄와 상세 인쇄로 이렇게 바로 클릭을 하셔서 프린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인쇄라고 하면 이제 전체 그 큰 그 규모, 그 전체 그 실적에 대해서 그냥 어떤 어마운트에 어떤 거를 지급했다라는 이제 간단한 실적을 발급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상세 인쇄는 그 이제 세부 품목까지 다 나와서 어떤 품목으로 이게 다 실적이 잡혔구나라고 이렇게 2가지 용도로 저희들이 구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간단 실적인지 아니면 상세 실적인지 거기를 부분을 인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서 이제 증명서 발급 횟수는 이제 최대 3회까지 부여를 하는데요. 이게 지금 6개월 내에 이제 3회까지 저희들이 부여를 하게 됩니다. 뭐 이제 빈번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 증명서가 뭐 이제 더 이렇게 많이 오용되고 이렇게 사용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3회로 했고요. 필요하게 또 불가피하게 조금 추가 사유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무역협회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이 부분은 조정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신청 이력 상세 조회는 이 화면으로 이렇게 나와서 보실 수가 있고요. 예, 이거는 이제 수정 전에, 이제 최종 그 완료 전에 뭐 다시 내용을 뭐 수정하겠다, 또 삭제하겠다, 아니면 다시 목록으로 들어가겠다 하는 버튼이 보이십니다.
제가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저희도 이거를 복잡한 서류를 통해서 이렇게 막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아까 딱 그 두 가지 서류를 통해서 적재 허가서와 그 다음에 그 달러화 인보이스 그 두 가지 서류를 통해서 심사하기로 산업부와 협의가 된 사항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변동 없이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뭐 현재 저희들이 1월 말에 만들어 놓고 아직 부산 쪽 업계 쪽에서 저희 협회 본부로 몇 분씩 문의는 왔는데 아직 실제적으로 들어온 사례는 없습니다. 이제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더 많이 들어오리라 예상이 되고요. 일단 설명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KT넷의 황서령 차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그 구매 확인서와 간접 수출 실적 증명 이용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구매 확인서는 개요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뒤이어서 간접 수출 실적 증명의 이용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M2 코리아에서 나오셔서 시버크 구매 확인 실무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매 확인서입니다. 이쪽 소형품 업계 쪽에서는 구매 확인서가 조금은 좀 생소하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수출 업체라면은 구매 확인서는 반드시 아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간접 수출 실적을 좀 인정받기 위해서도 이 구매 확인서 업무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중요한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구매 확인서가 무엇인지 좀 정의를 보면은요. 이렇게 수출업체가 그 적재허가서가 되겠죠. 적재허가서를 기반으로 죄송합니다. 이 구매업체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국내 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를 하게 되는데, 그때 발급을 하는 것이 구매 확인서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구매한 것에 대한 확인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매 확인서를 기반으로 이제 공급업체가 물품을 이제 공급을 하게 되면은 이 공급한 물품에 대해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매업체는 그 구매 물품을 이제 영세로 이제 매입을 하게 되는데, 좀 아무래도 구매 단가가 크거나 이제 구매 물품이 좀 많은 경우에 이렇게 영세로 매입을 하게 되면 좀 업체로서는 자금의 부담이 좀 경감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수출 용품의 국내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을 촉진시키는 그런 수출 지원 제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구매 확인서는 대외무역법 제18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그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 구매 확인서입니다.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아까 수출용이라고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원래는 그 수출보다는 좀 더 넓은 그 개념으로 이제 외화 획득을 위해 구매하는 원료나 시설 기재,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용역이나 무채물까지도 구매 확인서를 발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발급 주체는 구매자가 되겠고요. 이와는 반면에 공급자는 구매 확인서로 공급한 수출용 물품에 대해서 수출 실적을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런 수출을 저희가 통상 이제 간접 수출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거는 저희가 좀 업무 편의상 이제 직수출과 좀 구분하기 위해 좀 간접 수출이다 이제 얘기를 하지만, 그 법령에는 직수출, 간접 수출에 대한 구분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동일한 조건에서 직수출과 동일한 조건에서 수출 실적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최종 수출자가 이제 적재허가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 구매 확인서를 발급을 하면 1차 공급자는 이 수출자로부터 발급받은 구매 확인서를 기반으로 다시 2차 공급자에게 구매 확인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그렇게 2차 공급자는 다시 3차 해서 N차까지 구매 확인서를 발급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구매 확인서가 이제 발급이 되면 이 최초 공급자서부터 이 최종 수출자까지 어떻게 보면 모두 다가 수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매 확인서를 통해서 공급한 그 모든 물품에 대해서 전부 수출 실적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오신 업체분들이 대부분 여기 이 직수출 실적을 좀 생각을 하고 오셨을 텐데, 이제 업체분들이 대부분 이제 구매 업체이면서도 공급 업체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시는 경우라면 적재허가서 기반으로 예, 수출 실적을 인정받으시면 되고, 또 내가 다른 선용품 공급업체에게 이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 구매회사를 발급을 받아서 이렇게 간접 수출을 또 추가로 인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 공급자 입장으로서 이제 공급을 할 때 이 물품이 수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사실 좀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구매 업체가 구매하게서를 발급을 해줘야지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좀 구매자 역할의 위치에 좀 계실 때는 먼저 좀 구매하게서를 발급을 해주셔서 이제 그래야지 내가 또 공급자일 때는 예, 구매자로부터 예, 구매하게서를 발급을 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쪽의 간접 수출이 좀 많이 확대가 돼서 이제 업체들이 두루 혜택을 좀 누리셨으면 하는 예, 그런 바람입니다. 업무 절차도입니다. 이제 선박의 물건을 이제 납품하는 선용품 업체가 되겠죠. 시버크 같은 예, 솔루션을 통해서 구매 확인서를 신청을 해서 이제 발급을 받습니다. 그럼 이제 공급자는 그 발급받은 구매 확인서를 기반으로 해서 세금계산서, 영세계산서를 이제 발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먼저 물건을 공급하고 그다음에 구매 확인서를 나중에 발급받은 경우에도 이제 과세계산서를 발행을 했었을 텐데 이제 구매 확인서를 기반으로 다시 예, 영세계산서를 예,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국세청에 이제 부가세 신고를 하시게 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부가세 신고를 하실 때 첨부 서류로 구매 확인서를 다 첨부하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국세청으로 달에 한 번 이 구매 확인서는 전산으로 지금 전송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첨부 서류 없이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KT넷으로 예, 수출 실적 증명서를 예, 신청해서 예, 발급 받으시는 절차입니다. 혜택은 뭐 그 직수출 실적과 동일합니다. 예, 뭐 무역금융이라든지 무역의 날, 예, 포상 신청 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구매 확인 신청서에는 이렇게 좀 등록 정보가 크게 이렇게 4가지의 입력 항목이 좀 있습니다. 이제 먼저 그 거래 당사자 정보인 구매자, 공급자 정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매 물품 정보, 그리고 이게 외화 획득용인지 증명하는 서류, 여기서는 적재허가서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구매 한 건에 대해서는 예, 그 세금계산서 정보도 예, 추가로 넣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구매 일자가 적재 예정일보다 예, 이전이거나 같아야 하는데요. 이건 뭐 적재하고 나서 뭐 구매를 하지는 않겠죠. 좀 당연한 얘기긴 한데, 그리고 또 구매 금액도 적재 금액이나 세금계산서 공급 가액보다 적거나 예, 같아야 합니다. 요 발급의 체크사항을 예,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또 신청서와 확인서 서식입니다. 예,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 요 서식에 맞춰서 인쇄가 되는데요. 이 확인서에는 이제 적재허가서 내용은 예,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매자의 영업 기밀이 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발급이 될 때는 이 부분은 생략이 되어서 발급이 됩니다. 이제 구매 확인서가 발급이 이렇게 되었으면 이제 공급자가 간접 수출 실적을 이제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증명의 이제 발급 그 기준이 된 요건이 당사자 간 대금 결제가 완료된 경우입니다. 실적 인정 시점은 대금 결제일이 되고, 실적 인정 금액은 그 판매 대금 입금액 기준입니다. 보통 그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이렇게 세관에 신고하지 않는 그 대부분의 수출은 이렇게 대금 입금 기준으로 실적이 인정이 됩니다. 구매하게서도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이 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서류가 보통 이제 구매 확인서, 그리고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 계산서, 이렇게 입금 정보, 이렇게 3가지가 보통 필요한데, 일반 그 은행에서도 예, 발급을 해주고 계십니다. 입금 정보는 은행에 있으니까 보통 구매 확인서와 세금 계산서를 종이 출력하셔가지고 직접 방문해서 발급 받으시기도 하고요.
저희 캐티넷을 통해서 유트레이드 허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발급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캐티넷을 통해 이제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그 절차가 이제 좀 크게 이제 3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입금 정보가 저희는 없어서 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체분들이 그 웹 스크래핑 툴이라는 그걸 사용을 하셔가지고 해당 입금 은행으로부터 입금 정보를 좀 수집하는, 가져오는 사전 작업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홈택스에도 접속을 하셔서 그 내가 발행한 그 세금계산서, 매출세금계산서 정보를 좀 수집을 해오셔야 되는데, 그렇게 정보를 수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구매 확인서와 이 수집된 그 입금 정보와 세금계산서를 한 대 이제 연결하는 작업을 합니다. 보통 이제 오프라인상에서 이렇게 실적을 신청을 할 때 이렇게 구매 확인서와 입금 정보와 세금계산서를 이렇게 호치케이스로 하나의 세트로 이렇게 좀 찍어서 신청을 할 텐데, 이거를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사전 작업을 하시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신청서 서식을 붙여서 신청해서 발급받는 그런 절차입니다. 좀 세부적으로 좀 보면은요, 저희 그 유트레이드 허브에 이제 좀 들어가셔서 이제 회원가입을 진행을 하시는데, 이거는 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 그 매뉴얼에도 나와 있고, 저희 고객 지원 콜센터 쪽으로 문의를 하셔서 이제 지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이 되면은 이제 로그인을 하셔서 이 메인에 보이는 구매 확인 통합 서비스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 전환이 되고요. 간접 수출 실적 증명이라는 요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정보 수집을 위해서 여기 입금 정보와 세금 계산서 정보가 있는데 이 메뉴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제 해당 입금 은행을 선택을 하시고 계좌 번호를 입력을 하신 다음에 가져오게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좀 인증서, 그 뱅킹에 접속할 수 있는 인증서 창이 뜨거든요. 인증서로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 이제 그 입금 은행의 거래 내역이 조회가 됩니다. 여기서 그 해당 구매 확인서에 대한 입금건을 선택을 하시고 추가와 저장 버튼을 누르면은 이 관리 메뉴에 내가 저장한 그 입금 정보가 저장이 됩니다. 여기까지 입금 정보 수집을 하셨고,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홈택스에 접속을 하셔서 여기 인증서는 내 PC에 이제 인증서가 있어야 되겠죠. 접속을 하신 다음에 가져오기를 클릭을 하시면 마찬가지로 그 매출 세금 계산서가 조회가 됩니다. 여기서 해당하는 건을 선택을 하시고 추가와 저장을 누르면 관리에 또 세금 계산서 정보도 저장이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정보를 수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구매 확인서와 이제 입금 정보, 세금 계산서를 연결하는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준비 이제 작업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서 이제 구매 확인서를 검색하게 되어 있는데요. 내가 그 해당 기간에 수신된 구매 확인서를 선택을 하고, 그럼 여기에 그 5,400만 원짜리 이제 구매 확인서가 선택이 됐겠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 입금 정보 저장해 놓은, 관리에 저장해 놓은 입금 정보 연결하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럼 저장해 놓은 이제 입금 정보가 보이게 되는데, 이 구매 확인서에 해당하는 입금건을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입금 정보 5천만 원이 이제 입금이 됐었던 정보이고요. 여기서 이제 요 구매 확인서에 해당 건은 실적은 4천만 원만 실적 신청을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에 금액을 적용 금액을 이제 수정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그 은행을 통해서 입금이 되지 않는 상계권이나 또 개인 인터넷 뱅킹 통해서 이제 그 입금 정보 받으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스크래핑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수기 등록을 통해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셔서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도 마찬가지로 그 아까 세금 계산서 관리에 저장해 놓은 세금 계산서를 불러와서 여기 이제 발행은 8천만 원이 됐지만 4천만 원만 신청을 할 경우에 적용 금액을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수기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도 그 수기 계산서가 발행이 되는 경우 직접 입력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다 이렇게 사전 준비를 진행을 하게 된 건데 보통 업체분들이 요 작업하시는 걸 좀 번거로워하세요. 이제 왜냐하면 구매하기서 한 건 불러와가지고 입금 정보랑 이렇게 일일이 매칭하는 작업이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는데 구매 이제 실적 신청을 좀 한꺼번에 하시게 되면은 이게 좀 양이 많아서 그렇긴 한데 요거를 이제 대금 입금을 받으시면은 그때 요 작업을 좀 먼저 선행해 놓으시면 그 다음에는 뭐 신청하는 거야 서식 붙여서 그냥 바로 신청을 하시면 되니까 요 업무가 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청을 하시게 되는데요. 신청의 작성 버튼을 클릭을 하고 서식 선택을 합니다. 서식은 3가지 서식이 있습니다. 예, 그거 이제 뒤에서 보여드릴 텐데 서식 선택을 하고 연결 정보 가져오기를 클릭을 하셔서 아까 그 한 세트로 연결해 놓은 구매 확인서를 불러와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발급된 건 여기 확인 이제 메뉴에서 조회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무역의 날 포상 서식입니다. 무역의 날 때 이제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포상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이 서식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무역보험공사 서식은 이제 무보에 제출할 때는 이 서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다 대외무역 법정 서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직수출도 이 서식을 동일하게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서식을 이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직접 종이서류 출력해서 직접 기관에 이렇게 방문해서 제출하지 않고 이제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좀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제출처,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바로 전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바로 뒤 이어서 램투코리아에서 슈버크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램투코리아 장춘원 대표입니다. 먼 길을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가 2018년부터 해서 슈버크를 구축하면서 한 2년간 실정 테스트를 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이제서야 이제 소개를 드리고 오늘 소개를 드리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선용품 종합정보관리 서비스는 부산 테크노파크와 부산 선용품 생태계 지원 사업으로 구축되어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저희 서비스에서는 어떤 업무가 있냐면 관세청 세관 신고 업무와 그 다음에 내부적인 업무 지원 시스템과 그리고 보시는 구매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은 구매 서비스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슈버크는 지금 현재 URL 자체가 HTTP로 되어 있는데 HTTPS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사항을 좀 적용을 해놨고요. 그리고 슈버크.net으로 들어오시면은 슈버크.net에서 저희가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하셔서 이런 메뉴에 들어오셔가지고 구매 확인서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회원 가입을 하시기 전에 하시면서 메일을 저희가 받게 되면 저희가 승인을 해드리면 이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구매 확인서 신청서 목록 조회 부분 보시게 되면 일단 저희 메뉴에 구매 확인서 신청이라고 있습니다. 구매 확인 신청이 있고 그 다음 구매 확인서 신청을 클릭을 하게 되면 신규 버튼을 클릭하는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화면에서 구매 확인서 작성을 하면서 일반 정보, 신청인 정보, 공급자 정보 이런 내용들을 입력을 하면 거래처를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래처를 검색하셔서 그 관련된 해당 내용들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업무가 어디서 가져오냐면 아까 조금 전에 19페이지 업무 프로세스의 선용품 솔루션이라고 했는데 슈버크가 그 기능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세관신고는 이 안에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적재신고서에 대해서 세관신고 데이터를 리스트를 받아옵니다. 받아오게 되면 선택을 해서 하셔서 구매 목록을 정리를 합니다. 구매 목록을 정리하면 이거는 구매 물품의 목록의 외화 금액과 할인 금액 이런 내용들을 이 금액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서 변경된 내용들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하셔서 이 내용들을 전체하고 계산서, 적재 확인서 불러오기 완료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저희도 국세청 홈택스에 스크래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홈택스에서 전자계산서 목록 조회를 하고 공급업체 매입 전자계산서를 조회해서 적재 신고서와 관련된 내용을 내려봤습니다.
물론 직접 선택을 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엑셀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목록이 나옵니다. 목록이 나오고 그 목록 기반으로 국세청 세관계산서의 업로드를 클릭을 하시고 홈택스에 다운 받으시면 이 목록과 입력된 계산서 정보를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매 확인서 신청 전송 부분입니다. 일단 목록을 받아서 중요한 건 아니고 받아서 전송을 해야 됩니다. 어느 쪽으로 하냐면 KTnet 쪽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구매 확인서 신청하고 전송 클릭하고 내용들을 보시고 미리 보기 버튼을 활성화하신 다음에 전송을 하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구매 확인서를 확인서 출력을 하게 되면 좀 이따 주십시오. 예, 하시게 되면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이게 최종 구매 확인서 내역서를 출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고 그러면 정리가 되는 사항이 마지막 크로징이라고 거의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